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화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새벽 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할머니가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두 차량 모두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달아나는데요.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고를 낸 뒤 고의로 술을 마신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하영광 기자입니다. 한 손을 허리에 짚은 70대 할머니가 도로를 건넙니다. 한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더니 할머니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잠깐 차를 멈췄다가 그냥 떠나버립니다.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는 또 다시 달려온 차량에 치여 3m가량을 구릅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길을 건너던 70대 할머니는 불과 2분 간격으로 차량 2대에 잇따라 부딪힌 뒤 현장에서 그대로 숨졌습니다. 쾅 소리가 나서 앞을 쳐다보니까 SUV 차가 건널목에서 받아가지고 사람은 떨어졌고 차는 도망가버리고. 어제 새벽 5시쯤 사고를 낸 운전자 2명은 현장을 달아났다 당일 경찰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처음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는 사람이 안 보여 그냥 지나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고 뒤인 오전 9시쯤 회사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셨습니다. 아침 시간에 무슨 사가는 분이 별로 없어요. 평소 때는 술 사가시는 분 아니거든요. 소주도 한 병 사가고 빵 사가고. A씨는 오후 3시쯤 붙잡혔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훈방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모방해 고의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호중이도 먹은 거 다 나오고 텔레비 다 보고 식당 나오는 거 다 봐도 음주운전 적용 못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야. 경찰은 A씨의 사고 이전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운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한 고액 체납자들의 집을 부산시가 수색했습니다. 얌체 체납자의 집에선 명품 시계부터 가방 등 고가품의 외화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이 고액 체납자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지방세 4천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A씨의 집입니다.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 중인 데다 여러 차례 해외여행도 다녀왔지만 세금은 내지 않아 가택 수색에 나선 겁니다. 께서는 부산광역시가 23년 12월 과세한 약 4,500만 원의 세금 체납을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안 곳곳엔 고가의 명품 시계와 가방이 수두룩합니다. 압류 딱지가 붙자 체납자는 세금 낼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내고 있는 상황에서 내기는 낼 거예요. 1억 원 넘게 세금을 안 낸 또 다른 얌체 체납자 집에서도 고가의 물건이 쏟아집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는지 엔화부터 파운드, 유로까지 다양한 외화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최근 특별기동팀이 가택 수색을 한 고액 체납자 5명의 체납액만 6억 8천만 원, 2천만 원을 추가 징수했지만 빙산의 일각입니다. 해외여행도 가고 고급 주택도 살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연구하고 또 끝까지 찾아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징세 담당자는 영장 없이도 체납자의 집을 수색할 수 있고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도 벌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부산시 지방세 체납액은 1,500억 원. 부산시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예금, 가상자산을 추가 압류하고 숨겨둔 재산을 파악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주변 땅꺼짐 관련 소식 KNN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발주처는 착공 전 안전 비용을 늘리라는 전문가 경고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예산이 고정된 입찰 방식 탓에 안전 비용을 늘리기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부터 12차례나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공사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술자문심의위원을 임명했습니다. KNN은 착공 전인 2016년 당시 자문위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심의위는 땅꺼짐을 경고했는데 대한공법 검토,
세밀한 계측 방안 마련 등 최소 수십억 원 추가 예산이 필요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땅 꺼짐 현상이 집중된 109에서 증액된 안전관리 예산은 3억 원뿐입니다. 전체 109 예산 가운데 0.3%에 미치지 않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1억여 원이 삭감돼 사실상 2억여 원 증액에 그쳤습니다. 땅 꺼짐 우려에도 적절한 대처 없이 시공을 강행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지금 사상하단선에 땅 속에 싱크홀이 얼마만큼 발생되어 있는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조금 과하더라도 안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 부산시가 추가 예산 확보해가지고. 전문가들은 사상 하단선의 입찰 방식인 턴키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설계와 시공을 같이 진행하는 턴키 방식은 초기 입찰 금액 안에서 진행해야 하는 비용 절감 방식입니다. 기술 자문위 등이 예산 증액을 요청하더라도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기존 턴키나 기타 공사에 있어서 업체들이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였을 때 정책적인 공사비가 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 예산을 시공사에 부담할 것이 아니고 공공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문제를 사실상 외주화한 셈입니다. 가덕 신공항 등 대규모 관급 공사에서 턴키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경남에서만 9만 3천 가구가 사용할 전력의 생산이 가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도 발전 잠재량이 높은 걸로 조사됐는데요.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태양광 설비가 없는 50년 이상 주차장은 주요 경기장과 공공기관 등 모두 987곳입니다. 전체 구획 면적은 167만여 제곱미터로 일반차 구획은 태양광 패널 면적 12.5제곱미터, 대형차는 45.5제곱미터로 설비 용량을 추산했습니다. 그 결과 경남에서는 279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가정에 설치되는 3kW 규모 태양광 설비를 기준으로 9만 3천 가구가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용량입니다. 부산도 김해공항 주차장 등에서 258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잠재량이 전국에서 경남은 3번째, 부산은 4번째로 높습니다. 기존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폭염시 그늘을 제공하고 우천시 가림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땡볕이 내리쬐는 주차장을 전기 생산 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은 주차장을 놀리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3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하위법인 경남도의회의 조례안은 발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법을 제정한 프랑스는 2028년까지 80면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탁구 선수로 활동하는 50대 선수가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리 패럴림픽에서도 메달을 딴 주부 선수의 활약은 많은 장애인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전이 열리는 경남 통영체육관입니다. 휠체어에 탄 강외정 선수가 날카로운 스매싱을 연신 날립니다. 끈질긴 방어와 특유의 반격은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경남 함안 출신의 강 선수는 지난 여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경남에서 열리고 있는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도 단식 부분 금메달 등 3개의 메달을 따고 마지막 단체전에 나섰습니다. 공을 못 따라가요. 느려, 몸이 느리고 그런 거 느끼죠. 그렇지만 저는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늘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 경남 탁구 선수단은 강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선전하고 있습니다. 강혜정 선수 같은 경우는 매일 체육관에 제일 빨리 나와서 준비를 하고요. 혼자 개인 운동이라든지 몸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편인데 올해는 좀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시합도 꾸준히 다니고.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강혜정 선수는 결혼을 해 아들을 낳고 가족들의 든든한 응원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복지관에서 처음 탁구를 배운 뒤 10년 넘게 활약하며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선수로서는 비교적 고령인 58의 나이지만 장애를 극복한 것처럼 나이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 많이 하시고 또 한 가지 일에 몰두하시고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그 마음으로 하시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극복한 체육인들의 잔치인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선수들이 흘리는 땀과 끈질긴 노력은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큰 힘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인구 위기가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위해 매년 열리는 KNN 동남권 ESG 포럼에서 올해는 인구 위기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동시에 극복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동남권 인구는 765만 8천 명입니다. 수도권이 전체 50.7%를 차지하고 있고 동남권 비중은 14.8%에 불과합니다. 인구 격차는 더 벌어지면서 23년 사이 수도권 인구는 4.4%포인트 증가했지만 동남권은 1.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구 구조입니다. 동남권은 지난 2000년 40살에서 44살 사이가 가장 많았지만 2023년에는 60살에서 64살 사이 비중이 가장 높아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인구 위기는 기업 경영에도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인과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기업의 경영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동남권 ESG 포럼에서는 인구 위기가 곧 기업의 위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인력 채용을 위해 서울에 직접 갈 만큼 인재 구하기가 어렵다는 부산의 한 기업은 지역적 한계를 절실히 느낍니다. IT 분야가 굉장히 채용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급여가 작아서 아닙니다. 대기업에 그만큼 IT 인재들이 많아서 절대 아닙니다. IT 업종에 재직하고 있는 인원들의 가장 큰 걱정은 트렌드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청년이 즐길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이 결국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건데 바로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뭐 주택, 돌봄 이런 거 다 포함되겠지만은 수도권 정도의 버금가는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되겠죠. 이번 자리에서 동남권 가족 친화 네트워크, 인구 전략 회의 개최 등 구체적 대응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기업이 가족 친화 경영으로 일가족 양립 그리고 일생활 균형 그리고 청년 고용 이런 것들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저는 지역의 인구 위기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동남권 ESG 포럼은 다음 달 9일 KNN을 통해 녹화 방송됩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호포역 승강장에 멧돼지 한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출몰한 멧돼지가 승강장 내부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승객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멧돼지는 30여 분 만에 사살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멧돼지가 출몰한 뒤 승객들을 역 밖으로 대피시키고 30분 동안 출입을 통제한 채 차량을 무정차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1.8톤 화물차가 보행자 2명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 1명이 숨지고 20대 보행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40대 화물차 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김해공항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오가는 직항 노선이 주 4회 운항됩니다. 김해공항 발리 노선은 지역 공항에서 처음으로 개설되는 5,000km 이상 장거리 직항 노선입니다. 중국 최대 저비용 항공사 LCC인 춘추항공이 주 3회 김해공항과 상하이를 오갑니다.
제주 상하이, 인천 상하이 노선 등 한중 노선을 주 68회 운영하고 있는 춘추항공은 2004년 사업을 시작한 뒤 빠르게 성장해 지난해 연간 2,300여만 명의 여객 수송량을 기록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첫 성과 감사를 벌여 드라이브 스루 매장 78곳 가운데 12곳만 바닥 면적 합이 1,000제곱미터를 넘어 부과 대상이고 연 면적이 8,000제곱미터가 되지 않아 교통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교통유발 부담금 최소 면적 1,000제곱미터를 삭제하고 동네 슈퍼마켓 수준인 교통유발 개수를 2배 이상 올릴 수 있도록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10월도) 며칠 안 남았지만 낮에는 무척 온화합니다. 구름이 서서히 걷히면서 내일은 모처럼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아침에는 쌀쌀하더라도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4도가량 크게 웃돌면서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연일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까지 순간 풍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특히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은 오늘보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매우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창원과 거제는 13도 선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부산은 14도, 양산 12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모두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남해 동부 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한편 21호 태풍 콩레이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이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바람이 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